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후보 영입을 둘러싼 개헌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당의 핵심 정치인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홍문정 의원이 개헌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고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맡아서 외교와 국방을 전담케 하고 총리는 친박이 맡아서 국내 문제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다른 친박 의원들이 그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의 유별난 반응을 볼 때 이런 구상이 전혀 허구는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 총선 이후에 다시 부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헌법에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다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대선 공약으로 다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하고 나서는 다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기득권에 유리한 지역구를 늘리느라고 비례대표를 없애거나 줄이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면 정치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정책적 지향성이 뚜렷한 셋 혹은 네 개의 정당이 상호 정책 경쟁을 하면서 필요할 때 협력하는 이런 체제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하라는 정치 개혁도 지금 못하면서 집권 세력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면은 이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집권 세력이 국정 무능에 정쟁이나 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게 다 헌법 때문인 것처럼 핑계를 대면 헌법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헌법은 무죄입니다. 사실 헌법대로만 하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다수당 원내 대표를 쫓아내고 집권당 공천을 좌우하고 입법부에 명령하고 사법부를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지상파 방송사 사장의 극우 이념 전사나 정권의 뜻에 충실한 사람을 앉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국정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헌법 개정으로 4년 중임제나 이원 집정무제로 바꾸기만 하면 현재의 한국 정치가 신뢰받는 정치로 변하고 국가적 의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풀어갈 수 있다면 개헌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 새누리당의 한계, 야당의 무기력증 때문입니다. 5년 단임제라는 제도 자체의 당장점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중임제나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5년 단임제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우월하고 어느 것이 가장 나쁜지 이거 따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제도는 그 나름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제도는 없는 겁니다. 제도 이전의 현실 정치, 정치 문화, 정치 관행, 국정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꿀 기회가 와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제도 변경 타령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은 게으른 자들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빈둥거리기만 해도 될 테니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도 개헌은 어렵습니다. 우선 야당은 야당이라서 개헌할 능력이 안 되고 여당은 여당이라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쥔 쪽이 선의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권력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인데도 여당이 개헌으로 기우는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활용 가치 때문일 겁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차기 집권은 불투명합니다. 반 총장을 영입해서 대선을 치르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반 총장 같은 당 밖의 인사에게 권력을 다 넘겨주고 나면 친박 세력은 닥쳤던 개의 시세가 됩니다. 친박들은 결국 빈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 친위 세력인 친박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가 거론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 막후 권력으로 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퇴임 이후를 고려하면 첫째로 새누리당이 재집권해야 하고, 둘째로 재집권해도 박 대통령이 통제권 안에 있는 정권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막후 권력을 행사하려면 현행 5년 단임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인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단임제는 권력을 연장하기보다 권력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TK 지지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 막후 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기문 대통령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해도 이건 반기문 정권이지 박근혜 정권 2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자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대표가 여당 후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당선은 현재로서는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시 김무성 대표도 반 총장을 앞세우면 매우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 대표는 이미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친박과 비박계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은 위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총리는 내치를 맡기는 겁니다. 외교를 하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대통령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친박계는 친박 총리를 실세로 만들어서 박근혜 정권의 2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실세 총리를 하면 그리 나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모두 반 총장이 외침 하나는 대통령으로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남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 총장이 현 여권을 위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기꺼이 해줄까요? 예,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반 총장으로서는 대선에 나간다면 당내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친박계나 김 대표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뒤에도 이들에 얹혀서 지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그럴 필요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 총장이 대선에 당선될 만큼 인기가 있다면 아마 현행 헌법으로 대선에 임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겁니다. 반 총장이 여권 후보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박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해 반 총장이 절실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이지 얼마 전부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지난 9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나란히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박 대통령이 홀로 가는 자리였는데 박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에게 이 열병식에 함께 가자고 초청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 총장은 일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감으로써 박 대통령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 두 번째 눈에 띄는 행동은 지난 10월 박 대통령이 3박 4일간 뉴욕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반 총장은 이때 박 대통령을 무려 7번이나 만나줬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 지도자를 하루 2번꼴로 만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특히 반 총장은 새마을운동을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반 총장의 평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총장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박 대통령도 돕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한반도 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 일정을 유엔과 북한 간에 조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북한은 20일 남북 당국자 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남북 접촉을 할 것 같습니다.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 당국 회담을 재개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그동안 미뤄와 왔었는데 북한이 반 총장 방북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남북 대화에도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회에 대외 관계의 창을 조금 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 총장이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이끌어낸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건 유엔 사무총장이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피 아난 전임 유엔 사무총장도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도 반 총장을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일 뿐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관계를 고려해 반기문 총장과 거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기문 총장의 반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거나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박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반 총장 이 자신에게도 하나의 큰 업적을 쌓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의 평양 방문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총장도 이런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반기문 총장이 정말 대선에 관심이 없고 총장직에만 전념할 생각이라면 국내에서 이런 시선을 차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선 불출마를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은 그걸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지를 두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반기문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연대, 반박연대, 그리고 친박과의 연대라는 이런 의심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성 정치인이 인기가 없어서 정치 밖의 인물로 눈을 돌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럴수록 정치는 더 나빠집니다. 정치 안에서 정치적 자원을 찾고 키워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치 무경험의 인물이 낱마처럼 얽힌 국가적 과제와 그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잘 풀고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회창 고건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 밖에서 불려나왔고 그 때문에 인기는 높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당 후보도 야당 후보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은 또 뭡니까? 성한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완구 총리의 밑보여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청와대 탄압까지 포함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청 지역 대표 주자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 대안으로 반 총장이 거론된 적이 있고 이게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반 총장으로서는 여러 정치 세력들 가운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주 유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분명한 노선과 정책적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나 선거라는 것은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것을 내놓고 선택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겠다고 그토록 공약하고 다짐해도 못했던 게 저간이 사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막연한 인기만으로 지명도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반기문 총장은 평생 외교관을 지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대통령감이라면 당연히 반기문 총장은 무슨 일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고 그 덕목에 맞는 것을 그가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집권을 위해서 권력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기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을 정권 연장의 도구로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